5G 시장의 선두주자인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전자 업체로서 미국의 견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보급된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여 첩보 등에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웨이를 두고 미중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양국의 첨단 업체들이 배타적 태도를 갖는 디지털 철회 장막이 전 세계에 들이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 때문에 화웨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화웨이는 과연 어떠한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 전자장비 업체로 유명한 화웨이는 우리에게 스마트폰 제조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분야는 중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주로 판매가 되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5G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프라 5G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워 전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데로로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전세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순으로 집계되어 다른 주요 기업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G 통신장비 및 단말기 시장을 모두 장악한 기업은 화웨이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왜 화웨이라는 민간 기업을 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눌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화웨이가 지닌 특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웨이는 1987년 인민군 건설공정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런정페이 회장이 전역 후 창업한 기업입니다. 초창기 화웨이는 홍콩 업체가 생산한 유선통신 교환기를 런정페이 회장의 전 직장인 인민군을 상대로 판매하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1994년 첫 자체 제작 제품인 전화교환기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지방의 농촌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는데, 이는 인민군 출신답게 농촌을 먼저 장악하고 도시를 포위한다는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후 1996년부터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중국의 우방국을 시작으로 해외로 진출했고, 역시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인 품질을 내세워 각국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했습니다. 인민군 출신 창업자가 인민군과 거래하는 기업을 만들어 인민군의 전략으로 성장한 화웨이는 인민군이 키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공룡 화웨이지만 화웨이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가 현재도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느 글로벌 기술 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공산주의 경제체제 속 기업이라는 불신을 바탕으로 주요 결정마다 정부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문의 꼬리표가 항상 붙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화웨이에서 의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화웨이는 누가 화웨이를 경영하는가 란 지배구조 자료를 공개하고 전 직원이 임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집단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구조를 요약하면 직원 중 절반이 회사 지분 98.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1% 지분은 런정페이 회장이 보유 중입니다. 직원의 대부분인 8만여 명의 평사원이 대표위원회를 뽑고, 그 대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7명의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들 중 3명이 순환 CEO가 됩니다. 순환 CEO는 각자 6개월씩 돌아가며 회사를 대표하는 CEO로 활동합니다. 이들 7명의 집행위원회가 경영에 관한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순환 CEO는 선장 겸 간판 역할을 합니다. 화웨이는 이 의사결정 구조를 집단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명칭했는데, 화웨이는 말미에서 집단 경영 모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회사의 운명을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는 한 경영자의 독재 혹은 실수를 예방하면서 집단의 지혜를 통해 회사의 안정된 성장을 담보하려는 경영체계라고 허웨이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 구조는 노조가 공산당의 직접 감독을 받으므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화웨이에 제재를 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습니다. 2011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 안보 발전 보고서는 화웨이가 인민해방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기업이 국방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화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뒤 미국 언론 매체는 불투명한 화웨이의 지배구조를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화웨이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화웨이 노조가 중국 공산당의 직접 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법에는 노조가 공산당의 기본 노선, 방침, 정책 등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사상을 관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양이나 한국, 일본의 지주회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에 수출한 이동통신설비와 단말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자국 기업과 동맹국에서 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웨이 직원이 여러 나라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며 서방 국가들의 경계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런정페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심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2017년 자국과 해외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시켰기 때문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많은 제재들을 화웨이에 가해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기관이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미국 통신사 AT&T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상품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 등에 의지했던 화웨이에게는 치명적인 제재였습니다. 상무부의 제재가 있던 다음날 구글은 화웨이 장비가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한 자사 제품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삼성이나 TSMC 같은 해외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려면 해외 업체의 반도체가 필수적이기에 이는 화웨이의 제품 생산 자체를 막는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미국만 화웨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가장 먼저 2018년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고 영국도 뒤이어 2020년 5G에 대한 화웨이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우방국이 아닌 중국의 1대1로 대상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화웨이 제품을 반기고 있고 반도체 문제 또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가 결실을 보게 된다면 삼성과 같은 해외 기업의 반도체 없이도 중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일 기업에 대한 제재로 화웨이만큼 이슈가 된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견제는 단지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산업의 선두주자는 한국의 삼성이나 LG, 일본의 파나소닉, 도시바, 대만의 TSMC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미중 헤게모니 경쟁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그저 그 경쟁의 결과 중 일부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앞으로 또 중국의 어떤 분야에 대해 강력히 추가 제재를 가할까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이러한 화웨이 제재가 완화되거나 없어질까요? 화웨이라는 나무만 바라보기보다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미중 경쟁이라는 큰 숲을 바라본다면 답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